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2년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이 홀시어머니의 외아들 어렵다고 해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 이게 아닙니다. 결혼 전 남편은 어머님께서 혼자 어렵게 아들을 키워오셔서 돈 쓰는데 인색하셔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은 어머님 모시고 식사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때는 안 쓰는 코드는 다 뽑아야지. 이렇게 사치스러워서 어디 돈 모으겠니? 하며 정말 냉장고 코드 빼고는 모조리 다 뽑아버리셨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외출할 때 전기코드 안 뽑는다고 사치스럽다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한겨울에도 본인은 전기장판만 틀고 생활하신다며 외출할 때는 보일러 외출로 바꿔놔야지. 아무도 없는 집에 보일러만 펑펑 돌아가면 그거 감당이 되겠니? 라며 보일러를 항상 최저로 맞춰놓으십니다. 설거지할 때도 어머님이 계시면 절대 물 틀고 못합니다. 통에다 물 받아놓고 정말 마지막에 한 번만 물로 대충 헹구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기 있는 음식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도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한테 전화하셔서 에어컨은 몇 도로 놓고 사니? 혼자 있는 시간에는 에어컨은 켜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정말 일일이 간섭을 하십니다. 심지어 한여름에도 어머님께서는 그냥 버틸만 하다며 선풍기도 잘 안 틀고 부채질을 하십니다. 아들이 나와서 덥다고 성질을 부려야 에어컨을 켜주시니 저랑 둘이 있을 때도 에어컨 안 켜시고 선풍기도 미풍에 놓고 회전도 안 하십니다. 한 번은 여름에 어머님 생신이라 댁에 가서 음식을 해먹는데 거실에 벽걸이용으로 한 대 있는 에어컨은 아들과 어머님이 쐬고 부엌에서 불 쬐며 요리하는 건 저였죠. 정말 땀이 비오듯 나는데 싫은 소리 안 하고 참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안쓰러웠는지 부엌에 와서는 자기가 어머님 모시고 나갈 테니 어머님 나가 계시는 동안 샤워하고 좀 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집에서 한여름에 보일러를 켜서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근데 전 한여름에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야 하니 남편이 어머님 모시고 나간 사이에 보일러 켜서 샤워하라는 얘기였죠. 남편은 얘기대로 어머님을 모시고 나갔고 저는 얼른 보일러를 켜서 샤워했습니다. 근데 정말 나가신 지 5분도 안 되셔서 문소리가 나면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고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던 샤워를 멈추고 나갈 수도 없고 마저 해야겠다 하는데 역시나 밖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욕실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몇 번이나 잡고 흔드시는데 정말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어머님께서는 이 여름에 대체 보일러를 뭐하러 트는 거냐? 더워서 샤워하는 거면 찬물로 해야 땀도 씻고 몸도 시원해지지. 보일러 펑펑 쓰면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또 덥다고 에어컨 바람 쐬려고 하냐? 하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꼭 참다 그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추위를 많이 타고 여름에도 찬물로 샤워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유난을 떤다. 유난을 떨어. 그럼 사시사철 보일러 팽팽 틀면서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는 말인데 대체 그렇게 해서 돈은 언제 모을래? 아껴야 잘 살지. 라며 뭐라고 하셨고 참을성의 한계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일러 트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렇게 다 아끼고 싶으신데 어떻게 전화는 매일 하세요? 전화비 아껴야 되니까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방으로 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따라오더니 노인네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앞에서만이라도 받아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더 서러움이 밀려왔고 남편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맨날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시달려봐. 그깟 보일러. 내가 몇 시간을 트는 것도 아니고 샤워하는 동안 켠 걸로 내가 그렇게 혼날 일이야? 나는 그렇게 궁상맞게는 못 살아. 대체 그 돈 다 모아서 뭐 하려고.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사는 동안 보일러 틀어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에어컨도 켜고 싶을 때 켜고 나 편하게 살다 죽을 거야. 이 말만 남기고 그대로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와서는 저한테 되려 어머님 앞에서 말을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도 그 순간이 화가 난 건 맞지만 어머님 앞에서 죽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한 건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머님께 전화드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님의 참견은 계속되었지만 정말 꼭 참았습니다. 근데 제가 임신을 하고 회사를 관두게 되니 어머니의 참견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벌어온 돈 흥청망청 쓰면 그게 밥 먹는 밥충이지. 아내가 아껴야 집안이 잘 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어디서 정말 생누렇게 바른 애기 오시며 가재수건까지 한가득 얻어오셔서는 애기 때는 좋은 거 다 필요 없다. 많이 두고 자주 빨아서 갈아입히는 게 최고지? 라며 한가득 얻어온 옷들을 주고 가셨습니다. 저도 쳐대고 이것저것 새로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어머님께서 애기 생각해서 준비해 주신 건데 그냥 쓰자고 했습니다. 어디서 누가 입던 건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입히기 싫었고 새로 사서 몇 번 삶아서 준비해 놓고 친구가 애기 입히고 준 옷이라며 거짓말까지 해야 했죠. 근데 옷은 시작에 불과했고 애기 보행기부터 침대, 유모차까지는 어디서 얻어오셔서는 필요한 게 더 있으면 말만 하라고 다 얻어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첫아이고 요즘 얼마나 예쁜 아기용품들이 많은데 오히려 내가 뭘 사면 또 혼나지는 않을까? 물건을 사도 어떻게 어머님을 속여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더 미치겠는 건 남편이 혼자 살 때는 이렇게 안 하셨다는데 저한테는 거의 하루에 한 번은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로 남겨놓으십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해봤지만 남편은 어머님이 다 우리 생각해 주셔서 하시는 건데 그냥 쓰라고 할 뿐입니다. 물건을 사서 숨겨놓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아기 낳으면 아기 옷도 사고 아기 용품도 더 필요해질 텐데 벌써부터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님의 참견을 멈출 수 있을까요?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